자, 오늘은 인증 서버 키클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클락을 아시는 분들은 단순히 로그인할 때 사용되는 그냥 오픈소스 코드 서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업 환경에서는 더 알아봐야 되는 그런 인증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바로 이제 IA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IAM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키클락을 스프링부트에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이란 뭐냐?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기업 환경에서 인증 인가된 사람, 그리고 사람 말고요, 유저 말고요, 디바이스만 필요할 때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접속하는 그 프로세스 있죠. 아이디를 부여하는 프로세스, 디바이스를 부여하는, 접속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세스, 이런 프로세스를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관리해주는 솔루션을 I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AM은 SI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좀 익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IAM과 관련된 솔루션들이 이제 몇 개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이 키클락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에 대한 인증, 인가, 그다음 디바이스에 대한 접속, 부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AM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직원, 외주, 고객, 파트너,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하고요. 제가 이제 키클락에서 기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용자 통합 관리 쪽을 이제 살펴보면은 거기에 LDAP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액티브 디렉토리.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LDAP을 이용하면 디바이스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디바이스도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키클락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가장 큰 주 목적은 싱글 사인 오딩이겠죠. SSO라고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키클락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드민 콘솔이라든지 각 계정별로 관리 콘솔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UI 부분에 있어서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URL 이런 것들도 개별, 그러니까 내가 뭐 A라는 사용자로 어카운트 계정을 만들었다. 그러면 A라는 사용자에 대한 로그인 콘솔을, 관리 콘솔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내 정보가 내가 언제 접속을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런 UI 화면들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키클락을 이제 통합을 도입을 했을 때 UI 변경에 대한 부분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키클락을 이용해 가지고 싱글 사인온을 구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OAuth2를 기본적으로 좀 베이스를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키클락 입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클락을 이제 도커 컴포즈로, 저희는 이제 지금 프로덕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로컬 환경에서 키클락을 도커로 올리고 그 도커에 접속을 해서 OAuth2로 어떻게 연계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컴포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클락 컴포즈를 이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이 영상에 사용된 소스는 이제 GitHub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소스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실제 도커 컴포즈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스가 제가 GitHub에 올린 소스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build.gradle,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보시면은 compose.yaml이라는 파일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는 도커 컴포즈 기능을 지원하게끔 제가 컴포즈 디펜던시를 추가를 했고요. build.gradle에 보시면 이와 같이 스프링부트 도커 컴포즈 디펜던시를 추가해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compose.yml을 프로젝트에 이렇게 생성을 해놓게 되면은 도커 컴포즈를 이제 스프링부트를 이제 구동을 할 때 얘가 알아서 구동을 시켜주죠. 자, 요 이제 도커 컴포즈 내용을 보면 이제 서비스가 위에 있고,
포스트그레스가 있고 RabbitMQ가 있고, 제가 운영 서버 구성이라는 이제 주제 중에서 이제 미들웨어 구성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 넣고, 두 번째로 RabbitMQ 넣고, 세 번째로 레디스 넣고요. 마지막으로 키클락을 넣는데요. 키클락을 이렇게 넣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블로그나 뭐 이런 데 찾아보니까 도커 컴포즈로 일단 글이 작성된 게 많이 없더라고요. 없고, 그 다음에 좀 손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이미지는 다른 데 보시면은 이제 키클락 여기 앞쪽에 뭔가 더 붙는데, 제가 도커 허브에서도 버전 25버전인가? 부터는 도커 허브에서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이미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환경 설정 정보는 요거는 이제 어드민으로 최초 접속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로컬이니까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패스워드는 프로덕트 환경, 운영 환경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바꾸셔야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키클락, KC가 아마 키클락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 DB 정보에 대해서 적어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스 이렇게 돼 있죠. URL이. 요 URL이 어디 있냐면, 요 위쪽에 보시면은, 요 포스트그레스를 바라보게끔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스트그레스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이 데이터베이스, DB를 마이 데이터베이스로 넣고요. 여기도 마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DB 연결까지 제가 도커 컴포즈를 작업을 해둔 거고요. 포트는 이제 8080에서 8080 들어가게 해놨고, 디펜드온을 넣어놨습니다. 이 키클락은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스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펜드온을 포스트그레스랑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가 먼저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이 돼야 동작하게끔 해놨고요. 볼륨을 이용을 해서 로컬에서 컨테이너를 내렸다 올려도 데이터는 유지되게끔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이제 키클락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키클락 설정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키클락 POC 하기라는 영상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인트로 이제 키클락 기능, 그 다음에 키클락 POC 부분인데, 네, 이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 부분을 제가 이제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고, 이 부분의 내용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 순서가 이제 렐름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유저, 이렇게 세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도커로 올리는 과정도 잠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etting Started 페이지가 있는데, Getting Started 페이지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도커로 실행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그런 Getting Started 문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문서를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이대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영상 녹화 전에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제 요거 문서 보면서 세팅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키클락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가이드가 있고, 요 가이드에 보면은 이제 Getting Started, 다른 데는 Getting Started 문서가 보통 한두 개 있는데 여기는 OpenJDK, 도커, 팟맨은 이제 도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픈시프트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문서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도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다 영어로 적혀 있죠. 영어로 적혀 있어서 제가 한글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걸 읽고 다 정리를 했고요. 자,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너무 좋아서 터미널도 잘 안 쓰게 되네요. 자, 우선은 이제 그 매뉴얼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도커를 이런 식으로 실행해라 라고 돼 있어요. 도커런 8080, 일단은 8080 포트로 동작하게끔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크게 할까요? 예, 여기 환경 변수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계정은, 기본적인 계정은 어드민.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미지겠죠. 예, 이미지 명이 이렇게 되고, 뒤에 버전이고, 스타트 데브라는,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이제 도커로 실행이 되겠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도커에서 이미지를 쭉 다운로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POC니까 실제로 다운로드 받는 용량이 얼마 되는지도 좀 체크가 돼야 되겠죠. 76메가, 176메가. 용량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맨 끝에 있던 스타트 데브라는 게 뭔가 이제 초기화하는 작업을 해라 라는 명령어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거는 지금 개발 모드니까 프로덕션에서 사용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까 그 명령어를 실제로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실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추가적인 프로덕션에서 배포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옵션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됐고요. D 옵션을 안 줬었나요? D 옵션을. D 옵션을 안 줬군요. D 옵션을 안 주다 보니까 로그가 지금 다 찍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로그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성공했다 안 했다는 잘 안 프로필이 개발 모드로 활성화됐다. 요런 얘기고요. 스타티드, 네, 이거 제 사진에 걸리는군요. 예, 스타티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스타티드 됐다고 나오고, 그다음 8080 포트에 이렇게 로컬로 실행이 됐다. 이렇게 로그가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커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한번 실행이 됐는지, 네, 여기 실행이 됐죠. 키클락이 도커로 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로컬호스트 8080으로 접속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패스워드는 어드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8080이었죠. 8080. 네, 사이트가 뜨네요. 네, 100% 좀 크게 하겠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는 어드민. 그 다음에 사인인. 네,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요건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이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후 로그인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렐름을 생성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렐름에 대해서 제가 렐름이 뭐야 해가지고 영어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렐름은 영역, 왕국이란 뜻이에요. 영어 자체가. 그런데 제가 좀 이해를 하기로는 군주나 제후 등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 어쨌든 미치는 영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국가 영역, 뭐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테넌트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이 문서에는, 영어로 된 문서에는 렐름은 테넌트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넌트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테넌트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드민 콘솔에 들어가면 최초에는 마스터 렐름이 생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스터 렐름은 이제 이 퀵클락을 관리한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니까 신규 렐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예제에 있는 거를 이제 제대로 끝까지 수행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예제의 요 단어들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여기 있는 대로 이제 마이 렐름이라고 렐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영역을 만드는 거겠죠. 자, 왼쪽 상단이라고 하면 여기겠죠? 여길까요? 네, 좀 크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마스터네요. 네, 마스터가 이렇게 있었네요. 그래서 마스터는 관리할 때만 쓰는 거니까 얘를 만들면 안 되고, 크리에이트 렐름 얘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기존의 설정 같은 게 있었을 때 업로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방법도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 키클락 서버로 옮기단든지 했을 때 뭔가 설정 파일을 이렇게 백업만 해둔다면은 쉽게 세팅 가능할 것 같고요. 우선 이름을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렐름 네임을 my렐름이라고 하고요. enabled 영역을 관리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create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만들어졌네요. 이게 끝이네요. 그러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마스터고 아까 전에 새로 만든 게 my렐름이었죠. my렐름. 여기서 이제 사용자 계정을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로는. 이제 매뉴얼을 또 보시죠. 세 번째가 이제 사용자 생성을 해라. my user라고 이름을 하나 계정을 하나 생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메뉴를 보면은 유저즈라는 게 있고 여기 뭐 렐름 룰즈 뭐 이런 거 클라이언트 뭐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추가적인 기능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게팅 스타트ed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리스트라고 있고 유저즈 메뉴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러닝 뭐 이런 링크도 메뉴마다 다 붙어 있네요. 학습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유저 리스트 이제 크리에이트 유저 뉴 요걸 눌러서 유저 네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패스워드 입력하는 부분이 없나요? 이메일 베리파이 기능도 있군요. 이런 기능도 있고 아마 이게 yes가 되면은 얘가 활성화 이게 필수값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required user action을 보니까 OTP로도 이렇게 베리파이하는 부분이 있고 기능을 많이 제공을 해주는군요. 이메일로 검증하는 부분 프로파일 업데이트 기능이 어쨌든 많은 것 같습니다. 디폴트로 일단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인 그룹은 잘 모르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하니까 my user라는 계정에 대한 이제 상세 정보가 나와 있고 아이디는 이거고 크리덴셜에서는 이거 이 아이디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저 네임 이렇게 돼 있고 세이브 뭐 바꾼 게 없으니까 지금은 세이브 냅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덴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패스워드죠. 보통 이제 관리자 모드에서는 이제 패스워드라는 단어 자체보다는 크리덴셜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크리덴셜을 탭을 선택을 하니까 패스워드를 세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패스워드를 뭔가 여기 보니까 temporary on 이 부분이 패스워드를 초기 값을 지정해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움말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있죠. 첫 번째 로그인을 할 때는 패스워드를 반드시 변경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이건 우리가 지금 POC 중이니까 일단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그냥 일단 1234로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그거군요.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할 때 특수문자나 뭐 영문자 숫자 이렇게 그런 것까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드민 페이지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패스워드를 1, 2, 3, 4로 일단 해놨고요. 세이브 그러면은 여기 리셋 패스워드가 있고 유저 디테일 말고 유저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목록으로 또 나오네요. 이렇게 계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 목록으로 뜰 거고 여기서 클릭하면은 들어가질 거고 이메일이 지금 입력이 안 됐습니다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 경고를 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계속 또 매뉴얼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을 생성을 했으면
어카운트 콘솔에 접속을 하래요. 그래서 이 경로가 요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로그아웃을 해야 되겠죠? 네, 사인아웃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아까 그거를 입력을 해볼까요? 마이 유저, 마이 유저 1, 2, 3, 4였죠. 사인인. 네, 이렇게는 입력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는 어드민 계정만 들어가는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어드민하고 뭔가 구분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렐름을 만들고 렐름 안에 계정을 생성을 했으면 렐름명 렐름즈 슬러시 그 렐름명 슬러시 어카운트라는 경로로 로그인할 수 있는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1, 2, 3, 4 이제 되겠죠? 네, 됐고요.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 하라고 이메일,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이런 식으로 돼 있군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이렇게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퍼스트 네임은 매튜, 라스트 네임 서브밋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정을 생성을 하면은 키클락 자체에서 이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에 대한 로그인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로그인 페이지하고 지금 이 로그인 한 후에 제가 보기엔 여기가 뭔가 이제 프로파일을 변경하는 이런 페이지인 것 같은데 이 페이지들이 커스터마이징 되는지는 뭐 아직 안 살펴봤으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퍼스널 개별 인포 정보 이 정보를 또 한번 입력하면 변경할 수 없게끔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해주는지는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점프 투 섹션이라는 이런 부분을 제공해 주는 거 보니까 커스터마이징하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예상을 해보고요, 조심히. 자, 어카운트 시큐리티 관련해가지고, 사이닝인, 이렇게 보니까, 패스워드가 언제 크리에이트 됐냐, 이런 정보가 있는 거 보니까, 뭐, 패스워드를 언제 변경했는지도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 투팩터 인증에 대해서도 여기서 세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오센티케이트를 이용을 해서 OTP로 투팩터 인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능은 너무 좋네요. 직접 구현하려면 엄청 힘든데. 디바이스 액티비티, 이런 것도 있군요. 내가 이제 그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언제 접속을 했고 뭐 어떤 정보로 접속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조회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기능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란 단어를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어드민 콘솔 들어갔을 때 클라이언트 부분 있었죠.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는 키클럽하고 연결된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애플리케이션별로 뭔가 클라이언트가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애플리케이션 내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했는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요거는 키클락에서 제공해주는 계정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별도로 제공해주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뭐 조회를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 정도로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클라이언트가 붙어 있고 어떤 클라이언트에 붙은 로그인 페이지를 이용해서 내가 키클락을 이용해가지고 로그인을 했는지 로그아웃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POC를 하는 입장이니까 잘 이제 메모를 해놔야 되죠. 이렇게 이제 감각적으로 한번 보고 이제 로그아웃, 사인아웃, 마이렐름으로 왔고요. 대충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습니다. 어드민은 여기 어드민 들어가고 어드민 기능을 보면은 유저
요거 바꿔줘야 되죠. 렐름, 마이 렐름으로 바꾸고 유저 누르고, 네, 지메일이 이렇게 입력이 됐다. 마이 유저가. 네, 이름도 입력이 제대로 됐고요. 뭐 이런 것들, 기능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네요.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또 보고 게팅 스타티드를 보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지금 도커 실행해가지고 저희 여기까지 오는 거 처음입니다. 지금 완전 처음입니다. 왜냐면은 이 처음인 상태에서 이제 영상으로 긴장하면서 이렇게 쫙 봐야 더 집중해서 보게 돼가지고요. 두 번째 이제 파트 2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하고 연결하기 이 부분인데, 제가 매뉴얼 읽을 때는 매뉴얼을 그냥 읽기만 했을 때 여기 키클라 org에서 이제 테스트 앱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어드민 계정으로 지금 방금 들어왔죠? 들어왔고, 클라이언트를, 요게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거죠. 이제 키클락하고 연결을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네, 그 테스트 앱이 키클락 org에 이제 키클락 org /앱 여기 있죠? 네, 여기. 요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클라이언트를 추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앱을 개발을 할 때 그렇다면은 키클락하고 연결하는 부분, 클라이언트 요 부분이 있어야겠다라고 예상이 들겠죠. 어드민으로 들어왔고요. 마이렐름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유저가 아니고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로 메뉴로 들어왔고, 클라이언트로 새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뭐 쭉 생긴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근데 감은 좀 와요. 네. 자, 클라이언트, 오픈 아이디 커넥트로 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키클락 org랑 연결을 하려면 키클락 앱에서 이거는 그냥 키클락에서 제공해 발급한 클라이언트 아이디겠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실제로 키클락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뭔가 변수 설정으로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넥스트가 있네요. 이게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군요. 넥스트. 그 다음에 매뉴얼 상으로는 스탠다드 플로어, 요거 체크되어 있는지 체크해라, 요 정도 얘기만 있어가지고 확인했습니다. 넥스트. 클라이언트 오스레이제이션, 요걸 켜야 여기 활성화 되겠죠? 당연히. 일단은 디폴트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로 넘어가서요. 여기에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넣어주라고 되어 있는데, valid redirect URLs. 네. 이렇게. 요거를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을 하려면은 키클락 쪽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키클락 쪽에 보내줄 때 이거를 인증이 됐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이 돌아올 정보에 대해서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인증 서버 한번 개발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 다음에 웹 오리진. 우리 CORS 많이 겪죠. CORS 모르시는 분은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네, 거기까지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실제 도입했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는 항목을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이브. 네, 클라이언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까지 이제 실행을 한 거고요. 앱에서 키클락으로 로그인 해보기. valid redirect URLs에 설정했던 URL로 이동을 하자. 여기 끝에 별은 빼고, 별은 왜 입력을 하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그대로 두고요. 뭐 얘는
리다이렉트의 앱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미리 값이 입력되어 있긴 한데 로컬호스트 8080이었죠 지금. 그 다음에 렐름 마이렐름이었나요? 렐름이? 그쵸? 마이렐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아까 마이 클라이언트라고 넣었던 것 같긴 한데 클라이언트가 마이 클라이언트. 네. 그래서 뭔가 애플리케이션이랑 연동할 때 필요한 정보가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리다이렉트 URL 정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키클락 URL 정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렐름 정보와 클라이언트 정보로 두 가지 아이디를 넣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렐름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사인인을 한번 눌러볼까요? 매뉴얼에는 사인인 눌러라 이런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사인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요 마이렐름. 자, 그러면은 요 얘기네요.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인인 버튼을 이용을 해서 버튼을 눌러서 여기 올 수도 있지만 로그인 페이지를 아예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뭔가 요 키클락 쪽에 요 로그인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을 제공을 아마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별도 이렇게 창이 그냥 크게 떠버리죠. 다른 거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다음에 로그인이 되면은 다시 원래 같던 페이지로 가죠.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마이 유저라고 했으니까 그 패스워드는 제가 1, 2, 3, 4로 세팅을 했었죠. 사인인. 그렇죠. 아까 전에는 그 제공된 URL로 렐름즈의 마이렐름의 어카운트 URL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키클락의 페이지로 이동을 했던 거고, 여기서는 사인인을 하면은 일단 이거 없애버리겠습니다. 사인인을 하게 되면은 키클락에서 제공해주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어드민에서 세팅했던 리다이렉트 URL을 이용해서 다시 그 페이지로 돌아간다. 네, 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인아웃으로 이제 바뀌었죠. 사인아웃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인아웃을 해볼게요. 네, 사인아웃 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클락이 제대로 이제 동작하는 거를 좀 확인을 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일단 기본적인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부트에서 OAuth2를 연결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부트에서 OAuth2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데 연계를 할 때 OAuth2를 이용을 하거든요. 키클락도 마찬가지로 OAuth2로 연결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부트에서 키클락에 붙을 때 OAuth2 클라이언트하고 스프링 시큐리티 두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큐리티랑 디펜던시는 스프링부트 스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데모라고 적어놨으니까. 네. 디펜던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build.gradle에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스프링부트 스타터 시큐리티하고 스프링부트 스타터 OAuth2 클라이언트 이 두 가지를 임플리먼트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OAuth2 시큐리티 이 두 가지의 디펜던시를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컨피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시큐리티에 대한 컨피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시큐리티 컨피그는 아까 이제 보셨던 방식으로 자바로 해주시면 되고, 이 OAuth2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정을 자바 컨피그로 또 만들어줘야 되냐, 그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여기에다가
세팅하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시큐리티, 오수트,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여기 K클락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스코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큐리티 컨피그를 세팅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값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클락을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키클락을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신 분들이라면 여기 어드민으로 접속을 하셨을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어드민 과정인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키클락 마스터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이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이 부분 예. 마스터로 돼 있는 거를 이제 크리에이트 렐름 요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전원 오호님 데브라는 이름으로 렐름을 추가했습니다. 뭐 이게 뜻이 영지란 뜻이죠. 영지, 왕국 뭐 이런 뜻인데 내가 이제 관리하는 나와바리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렐름을 추가를 하게 한 다음에 이 렐름을 꼭 이렇게 V 표시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클라이언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create 클라이언트 쭉 진행하시면 저는 JDBC Query DSL이라고 클라이언트를 만들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빨간 부분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채워서 그냥 쭉쭉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클라이언트 이름을 여기에다가 조금 더 키워보시죠.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이제 키클락에서 조회를 하시면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탭이 좀 많이 있는데 키즈 있고 크리덴셜 있는데 이 크리덴셜 쪽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있어요. 있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요거 보이시나요? 요 부분? 네, 이 부분 눈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자열이 나오거든요. 예, 이 문자열을 클라이언트 시크릿 요 부분에다가 카피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시크릿. 네,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오픈 아이디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디폴트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셨다면 오픈 아이디를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스라이제이션 코드 얘도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리다이렉트 URI가 있는데 이 리다이렉트 URI는 저는 지금 이제 임시로 이렇게 URL을 적어 놓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적은 제가 해보니까 여기에다가 적은 URL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클락에서 세팅에 보면은 valid redirect URI를 집어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 네, 요 부분에 넣는 URI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예, 일치해야 리다이렉트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키클락 issuer URI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렐름즈 이거는 OAuth2하고 좀 연결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앞서 OAuth2도 좀 베이직하게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이제 URI, OAuth2에서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한 URI 글을 만들어내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issuer URI라고 해가지고 어떤 렐름을 사용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렐름. 그래서 렐름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렐름 주소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이것도 이제 키클락에 이제 들어가시면 아까 렐름 이렇게 세팅해 두셨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인데 렐름에 대한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컨피규어 요 왼쪽 하단에 여기 보시면은 렐름 세팅즈라고 있는데 요거를 그냥 클릭을 하시고요.
렐름 세팅지를 클릭하시고 제너럴 탭에 들어오시면은 쭉 내려보시면 엔드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안쪽에 엔드포인트가 있고 오픈 아이디 엔드포인트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URL들, 그거를 이제 엔드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엔드포인트 URL들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쭉 JSON 형태로 이렇게 찍혀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크롬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린트 적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클릭하면은 이렇게 보기 좋게 포맷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OAuth2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요 내용도 보셔야 되는데, 여기 issuer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issuer URI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카피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 외에 issuer 외에 authorization endpoint, token endpoint, 뭐 어쩌고 URL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 URL들을 필요할 때마다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딱 감 오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OAuth2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 그 URL은 이 오님 대부 렐름 안쪽에 들어있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여러가지 URI 정보들은 여기서 보시면 된다. 규칙이 잠깐 좀 알려드리자면 요 한 세 가지만 보자고요.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니까. 렐름즈의 렐름명, 렐름즈의 렐름명, 그 다음에 프로토콜 오픈 아이디, 이런 식으로 커넥트, 오픈 아이디 커넥트, 이렇게까지 URL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오스, 토큰,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요거를 살짝 기억을 하셨다가 OAuth 좀 공부를 하시고 키클락 요거를 더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OAuth2, 키클락에서 세팅된 OAuth2의 설정값을 어디서 찾고 그거를 어떻게 적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Security Confi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ecurity Config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Enable Web Security 요거 붙여주시고요. 우리 Security 쓸 때 이렇게 쓰죠. Security Filter Chain, Security Filter Chain에 HTTP Security를 집어넣어가지고 좀 오래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성한 요 코드하고 좀 다르게 작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화살표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요 이름을 뭐라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Authorize HTTP Request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경로별로 퍼밋 할 거냐, 그 다음에 인가를 받을 거냐, 인증인가를 받을 거냐,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OAuth2 로그인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폼을 사용하겠다 하면 이제 폼, 서밋 폼인가? 뭐 그런 메소드도 있고요. 그래서 OAuth2 로그인에 이제 커스터마이저 위드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 디폴트, 스프링부트가 알아서 이제 설정 정보를 쭉 읽어와서 올라온 빌드 중에서 디폴트로 사용되는 것들. 그거는 바로 요거겠죠. 지금 현재는 요거니까. 키클락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키클락 하나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구글이라든지 뭐, 다른 OAuth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뭐, 멀티로 어떻게 세팅하는지는 아직까지 저도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고요.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큐리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한번 구동을 해봐야 되겠죠. 자, 소스를 GitHub에서 여러분들이 콜론 받아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키실 때 컴포즈 세팅이랑 이게 다 돼 있으니까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DBC 쿼리 DSL, 쿼리 DSL JDBC랑 연결하는 거에 대한 프로젝트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데 쓰이게 되네요.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벌써 다 됐고요. 다 됐고, 올라간 거 확인했고요. 브라우저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브라우저에서 엔터를 쳤는데 위아 소리 페이지가 나오는 게, 제가 그 키클락에서 8080 쓰고 있어가지고 이 애플리케이션에 서버 포트를 바꿨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시만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에 보시면은 서버 포트를 9090으로 해놨거든요. 이거 바꿔놔야 되겠다. 이게 8080이 아니고 9090인데. 우선 좀 저장해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샌드 리퀘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리퀘스트 하면은 205K 떴고요. 뭔가 헤더 쪽에 set 쿠키라든지 이런 이제 토큰 같은 게 오스 세션 아이디 어쩌고저쩌고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http 어떤 태그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거는 API URI 큐인데 뭔가 태그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브라우저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됐다는 얘기겠죠. 요거를 이렇게 카피를 하신 다음에 브라우저에 다시 넣고 9090으로 바꿨습니다. 아이 시겁했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라 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어드민으로 접속을 했을 때 사용자 지금 가입 기능을 연동을 시켜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를 미리 좀 하나 추가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클락 어드민으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그 전에 렐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렐름이 본인이 만드신 걸로 체크가 되어 있고, 유저에 보시면은 애드 유저를 통해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애드 유저 추가할 때 유저 이름만 집어넣으시고 크리에이터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은 유저를 이제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크리덴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패스워드를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저는 테스트 유저라고 하나 좀 만들어 놨고요. 들어가서 테스트 유저 패스워드라고 했어요. 사인인, 로그인 됐습니다. 로그인 됐고요. 처음에 이제 이 이메일이랑 퍼스트 네임이랑 라스트 네임을 처음 로그인 할 때 입력을 받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입력을 안 한 상태인데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브밋 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서 제가 여기 이제 아직 완전하게 세팅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로컬호스트에서 리라이트를 한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리다이렉트 URL을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스프링부트에서 제공해주는 API로 쐈는데 그 쏜 게 아까 키클락에서 제공해주는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을 했고 거기서 다시 리다이렉트로 리턴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에러 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제가 또 잡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클론 받으셔가지고 한번 리다이렉트 URL을 만드셔가지고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스프링부트하고 스프링부트에서 OAuth2를 이용을 해가지고 키클락과 연결을 해봤고요. 저도 이제 키클락을 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더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OAuth2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